자, 그렇다면 밀폐된 텐트 안에서 휴대용 가스 등을 사용할 때 산소 농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이 잠들어 있는 상황을 대신해 나방 80마리와 휴대용 가스 등을 넣고 텐트 안에 산소 센서를 부착해 텐트 내부의 변화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실험 시작! 텐트 안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방들. 먹이라도 찾는 듯 분주한 모습입니다. 실험 시작 1시간이 지나자 산소 농도는 19.9%. 자,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실험 시작한 지 3시간이 되자 나방 대부분이 바닥에 붙어 기어다니거나 낮게 날아다닙니다. 현재 산소 농도는 18%, 일산화탄소 수치도 900ppm까지 증가했습니다. 사람이 있었다면 산소 부족으로 호흡에 이상이 생길 수치. 2시간이 더 지난 후 나방 대부분이 죽어있고 그중 몇 마리만이 살아남아 버둥거립니다. 실험 시작 6시간 만에 산소 농도는 16.8%, 일산화탄소 1400ppm으로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만일 사람이 있었다면 2시간 만에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성인 한 명이 시간당 소비하는 산소의 양은 약 20리터인데 휴대용 가스 등은 약 120리터로 사람의 6배를 소비하게 됩니다.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 성인 한 명이 휴대용 가스 등을 켜둔 채 잠든다면 짧은 시간 후에 텐트 내 산소가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때문에 텐트 통풍구를 닫은 상태에서 휴대용 가스 등을 켜고 잠자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캠핑 때 안전하게 쉴 수 있던 텐트가 순식간에 죽음의 공간으로 변한 것인데요. 게다가 휴대용 가스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일산화탄소는 우리 몸에 치명적인 물질. 폐로 들어가 온몸으로 산소가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어지러움, 두통, 현기증 등의 증상으로 시작해 심할 경우 쇼크, 심장마비까지 이어지고 병원으로 급히 옮겨도 뇌 손상으로 심각한 장애를 남길 수 있어 특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오며 어지러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쉽게 알아차리고 대피할 것 같지만 여행지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도 단순한 멀미나 술기운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심하지 말아야 할 건 텐트뿐만 아니라 일상 공간 속에서도 질식 위험이 있다는 사실. 가정에서 가스레인지에 요리를 할 때, 겨울철 출발 전 자동차에 미리 시동을 걸어두었을 때, 밀폐된 공간에서 음식을 구워 먹을 때 일산화탄소에 노출될 수 있으니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하고 따뜻하게 캠핑을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넘버맨 빵규예요. 새로운 안전지킴이 넘버맨 빵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식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환기. No! 텐트 안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창문도 열고 환기도 좀 시키고. 아우, 너무 가까워요. 투입! 고기를 굽거나 가스 난방기구를 사용할 땐 텐트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용해야 하고 텐트에서 잠을 자기 전엔 반드시 양쪽 출입구를 활짝 열어 이걸 닫으면 안 돼요. 지금 빨리 올게요. 환기. 환기하고 통풍구를 열어두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적어주세요. 충분히 환기했더라도 가스나 휘발유를 사용하는 난방용품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안 돼. 그 대신 바닥에 시트를 여러 겹 깔아 바닥에 냉기를 막고 따뜻한 물을 넣은 전용 물주머니를 가스등 대신 건전지를 넣어 사용하는 랜턴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사각형 침낭보다는 온몸을 감쌀 수 있는 애벌레용 침낭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건 반드시 양말을 벗어야 한다는 사실. 양말 속 땀이 밤사이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침낭 안에 들어가선 양말을 벗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람을 발견했다면 환자를 보고 바로 텐트로 들어갔다가는 구조자 역시 중독될 수 있으니 반대쪽 출입구를 열어 충분히 환기를 시킨 후 환자를 텐트 밖으로 이동시켜야 하고 동치미나 시원한 물을 먹게 하면 깬다는 얘기는 근거 없는 속설. 민간요법에 의지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해 가급적 빨리 병원에서 산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